상상해보세요.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인도 공장이 하루아침에 멈춰 섰다면 어떨까요? 수만 명의 직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이고 회사는 철수를 고민하고 심지어 인도 총리까지 나서는 상황이라면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인도 삼성 공장의 한 직원이 보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챈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라훌 쿠마르라고 해요. 저는 34살의 평범한 인도 중산층 출신이에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작은 전자회사에서 일하다가 5년 전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되었죠. 처음 삼성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들떠 있었어요.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입사 초기에는 한국 문화와 회사 방식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빨리빨리 문화, 위계 질서, 회식 문화 같은 것들이 낯설었죠. 하지만 한국인 상사들과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점차 적응해 나갈 수 있었어요. 특히 김 부장님은 제게 멘토 같은 분이셨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면서 의사소통도 더 원활해졌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2년 전부터는 생산 라인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밑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과 소통하고 이끌어가는 게 제 주요 업무예요. 인도인 직원들과 한국인 관리자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제 몫이죠. 삼성에서 일하면서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활이 나아졌고 제 꿈이었던 집도 마련할 수 있었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삼성에 다닌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동생의 대학 학비도 제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최근 우리 공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대규모 파업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임금 협상으로 시작됐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죠. 저는 회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파업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겪은 어려움과 그 속에서 제가 느끼고 배운 점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삼성은 인도에서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인도 사람들에게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꿈과 희망의 상징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에게요. 저희 지역에서 삼성은 최고의 직장으로 꼽혀요. 급여도 높고 근무 환경도 좋고 복지도 훌륭하거든요. 주변 회사들과 비교하면 정말 천국이에요. 삼성 로고가 새겨진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심지어 결혼할 때도 삼성 직원이라고 하면 상대방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정도예요. 제품 면에서도 삼성은 최고예요. 인도 사람들은 삼성 제품을 정말 신뢰해요. TV,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 시장에서 삼성이 1등이에요. 특히 스마트폰은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저도 삼성 갤럭시 유저인데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요즘 인도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엄청 인기 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가수들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상이에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재미있게 봤어요. 이런 한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삼성이 인도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엄청나요. 수만 명의 직접 고용은 물론이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기술 이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도의 제조업 수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파업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불만으로 시작됐는데 점점 커져서 결국 대규모 파업으로 번졌죠. 노조에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조금만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조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보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가 받는 임금이 주변 회사들보다 훨씬 높은데 그걸 2배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근로시간은 크게 줄이자고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파업이 시작되고 공장 앞은 매일 시위대로 가득 찼어요. 평화로웠던 공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저는 중간 관리자로서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요. 회사와 노조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해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파업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매일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죠. 노조에서 내놓은 요구사항들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먼저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무려 2배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임금 35,000루피를 71,000루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우리가 받는 월급이 이미 주변 회사들보다 훨씬 높은데 말이죠. 저희 첸나이 지역 제조 인력이 보통 받고 있는 평균 임금은 19,000루피로 우리 삼성 직원들은 이미 평균의 1.8배의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근무 시간도 대폭 줄이자고 했어요. 지금 주 48시간 일하는데 이걸 35시간으로 줄이자는 거였죠. 13시간이나 줄이면서 월급은 그대로 받자고 하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 6일 근무는 제가 봐도 좀 힘들기 때문에 주 5일로 변경하자는 의견은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하루 근무 시간 8시간을 7시간으로 바꾸고 근무일도 주 6일에서 주 5일로 바꾸면 한꺼번에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13시간이나 줄어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서 문제가 되지 않을 사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정말 너무나 갑자기 큰 변화를 추진하려는 것 같아 제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무 시간을 주당 13시간 줄이면서 동시에 임금을 2배로 올려달라는 주장은 저도 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입장이지만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요구도 있었어요. 직원이 퇴직하거나 돌아가시면 그 가족 중 한 명을 무조건 채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용 세습제라고 하던데 듣도 보도 못한 요구였죠. 교육 지원도 요구했어요. 직원 자녀들의 사립학교 학비를 회사에서 모두 내달라는 거예요. 의료비도 직원 가족 모두의 병원비를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고요. 주택 문제도 언급했어요. 회사에서 집을 지어 직원들에게 싸게 빌려주거나 집을 살 때 무이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노조 인정 문제도 있었어요.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에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성과급도 더 많이 달라고 했고 정규직은 절대 해고하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이런 요구사항들을 들으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는 이해가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았거든요. 이런 조건들을 모두 들어주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됐죠. 결국 이런 무리한 요구들이 큰 갈등의 시작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파업 주도층의 행동이 단순한 노동자들의 요구 그 이상으로 보였어요. 어느 날 한 동료가 귀띔해 주더라고요. 이번 파업의 배후에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강성 노조가 있다고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노조의 깃발이 붉은색인 것도 그들의 구호가 유난히 과격한 것도 이해가 갔죠. 심지어 일부 시위대 중에는 공산당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도 보였어요.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었어요. 삼성을 압박해 인도 내 외국 기업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거였죠. 더 나아가 인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비판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인도의 경제 정책과 이념의 충돌이었던 거예요. 삼성은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회사 측에서도 노조의 요구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차분히 대응하려 했지만 요구사항이 너무 과도해서 난감해하는 모습이었죠.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회사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우리 임금이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100%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대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적정선에서의 인상을 제안했어요.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회사는 난색을 표했어요. 35시간으로 줄이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죠. 대신 휴식시간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어요. 고용세습제나 자녀 학비 전액 지원 같은 요구는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이런 제도는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죠. 의료 혜택이나 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입장을 보였어요. 현재 제도를 조금 개선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노조가 요구한 수준까지는 어렵다고 했죠. 노조 인정 문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은 어렵다고 했죠. 회사는 이런 입장을 설명하면서 노조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이 쉽지 않았지만 회사도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특히 회사 측에서 강조한 건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과도한 요구를 들어주면 회사가 경쟁력을 잃고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거였죠.
대신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어요. 이런 회사의 입장을 들으면서 저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이 깊어졌어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가장 두려웠던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바로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떠도는 소문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서 온 임원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베트남이나 터키로 공장을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삼성이 떠난다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수만 명의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마을 경제는 거의 붕괴될 거예요. 삼성 덕분에 번창했던 주변 상권들도 모두 문을 닫게 될 테고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두려웠어요. 삼성에서 일하면서 꿈꿨던 미래, 부모님께 안정된 생활을 드리겠다는 약속, 동생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우리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이 떠난다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인도 투자를 제고할 거예요. 인도의 제조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걱정됐어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 정부가 이 사태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노사 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더 큰 이슈가 되어갔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우리 공장 문제가 다뤄지는 걸 봤어요. 놀랍게도 모디 총리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더라고요. 외국 투자 유치가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곧이어 노동부 장관이 직접 첸나이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에서 중재에 나선다는 거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걱정됐어요. 정부가 개입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정부의 개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요. 노동부 장관님이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시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특히 삼성의 투자가 인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부의 개입으로 파업 해결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 파업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출근해요. 공장 앞에서 시위하는 동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삼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어준 곳이에요. 삼성이 있어 우리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고 우리 지역 경제도 크게 발전했죠. 사실 지금 우리가 받는 혜택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보니 삼성이 얼마나 직원들을 잘 대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삼성이 인도를 떠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삼성과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여러분,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가져다준 변화와 발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삼성전자 인도 첸나이 공장의 라훌 씨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인도 공장의 파업 사태 빠른 시일 내에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라훌 씨께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